자, 송도만한 곳이 없죠. 왜냐면 앞으로도 남아있는 그 부지 있죠. 땅들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고, 그리고 요번에 엄청 많은 지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송도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송도 아크베이입니다. 송도 아크베이. 자, 포스코 더샵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는 송도동 30-5번지 B3 블럭이에요. B3. 지하 4층서부터 49층까지 해서 총 4개 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775세대, 일반 분양이 이 중에서 608세대, 그리고 외국인 임대가 167세대가 들어가죠. 그리고 OP가 255실, 그리고 이제 판매 시설도 있었는데 이거는 올해 4월 달에 벌써 다 끝내놨습니다. 그죠? 원래는 아파트를 먼저 분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피스텔도 하고 상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금액 때문에 그렇게 먼저 이걸 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파트가 싸게 나왔다 그러면은 오피랑 상가는 비싸게 나온 경우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싸게 쳐버리고,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나중에 비싸게 나온 거를 소화시켜버리고, 이제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분양가 관리 정책 때문에 이제 요 기준이 좀 바뀌어갖고, 요거를 다음 연도나 올 하반기 이제 늦추면 늦출수록, 특히 이제 올 하반기에 잡혀져 있었던 이제 곤지암 아이파크랑 뭐 광주 송정 그리고 초월역 힐스테이트 이런 게 다 내년으로 밀려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올해 하반기에 하기로 했었던 분양 예상가보다 훨씬 더 많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밀어버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는 용적률이 60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상당하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폐율은 45%, 45.97이면 그냥 뭐 46%지 뭐 사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 네이버 부동산 있죠.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송도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국제업무 지구가 있고, 이제 여기죠. 여기 블럭. 화살표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죠. 여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가깝죠. 저도 아마 여기 옛날에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학원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뭐 여기저기 방송하고 다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를 보시게 되면 뭐 상당히 좋죠. 근데 여기서 요 개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핑크색 지역으로 해서 나와 있죠. 좀 당겨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업무 복합 시설이니까 이제 뭐 주상 복합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 있죠. 요런데 노란색 공동주택 있죠. 요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업무 지구가 보통은 지하철역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업단지죠. 상업단지 상가들이 들어가 있는 곳.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아파트는 1232세대 아파트가 요번에 775세대가 분양을 하는데, 주차 대수는 여기가 1232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세대당 뭐 1.2, 1.3 뭐 이렇게 해서 가고,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2000 자이 있죠. 자이 같은 경우는 1.4, 세대당 1.4대 들어간다 그래서 대박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거의 1.6대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외국인 임대 167세대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요번에 이제 분양을 하는 건 아닌데, 다음번에 분양을 할 때 외국인 임대가 저게 다 채워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남은 그 자녀 세대 같은 것들이 이제 조용히 깜깜이로 해가지고 또 빼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송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입주한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기 달빛축제공원역이 있고 국제업무지구역, 그리고 센트럴파크역, 그리고 인천대 입구역 나와 있고요. GTX가 아마 요 근처에 생기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건 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송도 아크베이는 여기 워터프론트 호수 있죠. 요 호수를 바로 서양으로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부여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쪽에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방송을 했지만은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도 있고요. 여기 또 다른 아파트가 하나 또 있었는데, 그죠? 근데 요런 아파트에서 보게 되는 바다 조망도 인천대교가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할 거예요. 사실 인천대교가 명물이죠. 근데 이제 요게 아니긴 하지만은 워터프론트 호수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점이 있죠. 여기 나중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게 되면은 그 호수에 굉장히 이쁘게 불빛이 하나 반사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은 아마 바닷가 조망 못지않은 꽤 멋진 야경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 연수 분기점이랑 송도 IC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냥 자가용으로 이용을 하신 분들 서울 접근성은 상당히 좋고요. 인천공항 쪽 나가는 길은 뭐 20분이면 가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죠. 그리고 GTX가 27년인가 아마 완공이 예정이죠. 그렇게 되면은 서울역까지 30분이면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서울역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송도 내부 트램선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글쎄 27년도 예정으로 잡혀져 있긴 하는데 그거는 원래 트램을 계획을 하고서 들어갔던 건 아닌데 이제 모든 지자체가 이제 위례도 마찬가지고 그 트램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달빛축제공원역에서 더 연결되는 라인이 이제 인천 하버공항 있죠. 골든하버 쪽으로 해서 빠진다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 좌회전을 할지 아니면은 하나 더 가서 좌회전을 할지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 트램도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좀 빨리 조속하게 사람들이 빨리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됐으면은 이제 좋겠다 싶어요. 여기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코스트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랜드몰 이건 이제 계획으로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롯데몰 송도 이것도 이제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신세계 복합몰 이것도 계획, 그리고 롯데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있고요. 현대 아울렛 있고요. 상권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것 같습니다. 쇼핑은 지금도 솔직히 굉장히 좋은 상권을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제 친구랑 뭐 식사하러 갈 때도 쇼핑하러 갈 때도 이제 이쪽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이제 더 많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롯데도 이제 끼어들고 신세계도 끼어들고 이랜드도 끼어들고 이제 뭐 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쇼핑하기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세브란스 의료원이 이제 26년도에 이제 들어선다고 하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대형 병원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불안했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설명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은 병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는 하지만 이제 확실히 나이 먹으면 병원이 확실히 가까이 있긴 있어야 돼, 그죠? 예. 그리고 학교도 많이 있죠. 신정중학교, 연송초, 명선초, 그리고 이제 포스코 고등학교, 신정중학교, 신정초 여기 뭐 다 몰려져 있고 연송초 이쪽에 있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대로를 건너서 이제 이쪽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학교들은 여기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송초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 계획 잡혀져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인천과학 예술영재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관 예정인 송도 중앙도서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천대학교 캠퍼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아무래도 중심 상업지구다 보니까 학교가 여기 가까이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데도 마찬가지고 학교는 거리는 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좋은 학교이고 아닌 걸 떠나고 어차피 애들 뭐 학교는 뭐 자기가 공부하기 나름이지 뭐 학교가 가깝고 뭐 명문학교라고 해서 뭐 성적표가 좋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 신도시다 보니까 학교랑 쇼핑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채워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병원까지 완성이 되게 되면 완전체로 해서 구축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GTX까지 생기게 되면 뭐 더욱 더 끝내주는 거죠. 단지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항상 여기 사방이표 있죠. 그래서 북쪽이 어느 쪽인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화면에 11시, 10시 방향이 이제 북쪽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워터프론트 호수가 나와 있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이쪽 여기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동에서 최대한 조망이 나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고요.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티뷰, 송도의 시티뷰가 상당히 볼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아주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상당한 가시거리가 나오게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동이든 뒷동이든 간에 상당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기대가 되는 바고 여기 나와 있는 201동은 일전에 진행을 했던 OP예요. 여기 OP 같은 경우 그때 600대 1 나왔었죠. 엄청나죠. 상가도 꽤 분양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상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요 위에 업무단지가 있어갖고 거기에 대한 상권도 있겠지만은 여기 세대수가 좀 작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근린공원 쪽으로 해서 여기 뭐 거의 뭐 조깅 코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거의 뭐 관광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치맥만 팔아도 장사돼요. 음료수만 갖다 팔아도 대박 날 것 같아요.
광교가 그렇죠. 광교. 거기 호수공원 주변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 거기서 뭐 연인들 데이트하고 뭐 자전거 타고 뭐 그러니까 음료수는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연인들 만나면 이것도 털어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목 마르죠. 음료수 마셔야 되고 그리고 술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야경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치킨에 맥주가 치맥이 거의 뭐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그때. 명소죠, 명소. 자, 이게 이제 분양가가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느끼하면 느끼할수록 이제 분양가는 비싸지기 마련인데 어 참고로 요 위에 블럭 있죠? 이 위에 블럭 있죠? 얘네들 했을 때가 그때 올 초에 했을 때랑 그때 옛날에 했을 때 6억대 후반이 나왔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게 7억 5천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요번에 하게 되면은 거의 한 8억 후반 그러니까 잘하면 구자가 찍혀질 것도 같아요. 구자가 찍혀져 버리게 되는 순간 대출은 포기해야 되죠. 그죠? 84 타입이. 거기 이제 하나의 그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고 10월 초에 분양가 심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10월 말에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잘하면은 이제 또 신청 넣고 반려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한 12월 달이나 내년 1월 정도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자가 찍혀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사실. 게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이 투가지구인데 분상제가 여기는 적용이 되지 않죠. 그냥 일반적인 고분양가 관리 정책만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나오는 그 분양가는 항상 비쌌어요. 항상. 예. 그래서 뭐 미분양 뜨고 해도 뭐 다 소화가 돼 버렸으니까 여기가 뭐 10억 클럽 넘어가 버렸으니까 다 소진돼 버렸죠. 미분양 나와 있던 물량들이. 평면도 잠깐 보고 가실게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평면도는 아니지만은 포스코 더샵이 평면도를 잘 뺍니다. 이쁘게. 근데 요번에 OP 같은 경우도 작정하고 잘 뺐기 때문에 이건 사실 OP라고 보기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온 아파텔이라고 보는 게 맞죠. 예, 사실상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다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출 문제나 청약에 대한 조건이나 그래서 민간 임대 분양처럼 사실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아파트보다 훨씬 더 유리한 청약 조건을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잠깐 아파트를 잠깐 보시자면은 일단 기본적인 포베이 판상형으로 빼놓은 건 다 잘한 것 같고요. 여기 좀 옹벽이 하나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뭐 주방창이 뚫려져 있거나 뭐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아파트 최대한 비슷하게 빼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송도에 나와 있는 그 포스코 건설이 원래 사실 그 송도에 그 큰 포스코 지타운과 예, 그 큰 건물도 있고 포스코가 여기에다 송도에다 상당히 많이 공들여서 많이 지어놨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가 상당히 많고 여기에 그 포스코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평면도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수준급 이상으로 해서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실제로 여기 주변에 있는 포스코 더샵 아파트들을 제가 많이 사전 점검 때 많이 찾아가서 보고 했는데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 뭐 하자 보수 신청을 할 때 뭐 스티커 많이 붙이고 하는데 내가 보통 4, 50장씩 막 붙이고 오는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포스코는 일반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냥 나홀로 포스코 하거나 뭐 이런 거랑은 완전히 수준이 다르게 여기 같은 경우에 포스코는 진짜 송도의 포스코는 그냥 믿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아크베이가 84가 255세대, 98이 128세대, 그리고 여기 112, 127세대, 121 타입이 256세대, 155, 168, 179. 얘네들은 뭐 펜트인 것 같은데 얘네들이 3개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총 6가지로 해서 나와 있는데 거의 4베이, 5베이.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뻔히 알 것 같죠? 예, 거의 뭐 판상형 구조로 해서 최대한 많이 뺐을 것 같아요. 거의 잘하면은 올 판상형으로 해서 다 뺄 수도 있고 포스코는 그만큼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 6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59나 72, 뭐 66 이런 것들은 아예 여기서 만들지를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가 상당히 비싸지만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호수가 야경을 감상하면서 출퇴근 편하게 하시라 이제 그 얘기죠. 상당히 많은 분양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올 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파트 평면도가 나오게 되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공고문이랑 같이 분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진짜 자신있게 하는 게 평면도 분석이죠. 그거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3000세대 이상 나와도 제가 제일 좋은 동호수나 이런 데는 딱 찍어서 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고문 나오게 되면 그것도 제가
한번 더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요번에 그냥 입지 그냥 개략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 우리 여기 밴드 있죠? 여기 에버랩스 밴드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끼리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처라든지 아파트 보는 법이라든지 내 집 마련 요령 같은 거 이야기 많이 하고 하니까 와서 보시면은 눈팅만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머리에 놓은 자료 같은 것들은 제가 요런 거는 우리 카페에다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 창고로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10월 13일 날 오전 중에 제가 되도록 빨리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송도 최고의 입지죠. 워터프론트 호수가 있고 지하철역이 있다는 거, 그리고 GTX 가깝다는 거, 센트럴파크 공원이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강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사는 저도 센트럴파크까지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밥 먹으러도 많이 가고 어머니 모시고 식사하러도 많이 가고 와이프랑도 가고 할 정도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거래처들도 많이 있고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강점이 있고 분양가 자체가 아마 좀 비싸게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 그 다음번에 나오는 애들은 더 비싸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얘가 가장 내일의 최저가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됐다 싶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